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개발도상국에 머무는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리적 환경이나 주변국과의 관계, 천연자원 보유량, 교육 수준 등 셀 수 없이 많은 판단 기준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기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도에 가까울수록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총균쇠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온대 지역 국가들이 대체로 열대지방에 위치한 나라보다 부유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열대지방 국가들이 농업 생산성이 낮고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각종 세균과 전염병이 돌기 쉬워 보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상 수치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인당 GDP가 1,300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 기준 동남아시아 전체 1인당 GDP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과 태국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로 대표되는 말레이 반도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8천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1인당 평균 내지 않은 국가 전체 GDP 규모는 한국보다 4계단 낮은 세계 16위에 올라 있는데요.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는 지난 2020년 예산안에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년 예산의 무려 5분의 1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로 우리 돈 약 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전체 예산의 16.4%를 차지한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단 이틀 남겨둔 12월 30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자그마치 1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배터리 사업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대방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 12월 30일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98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MOU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인도네시아가 광산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전했는데요. 물론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인 구속 효과를 갖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점, 또한 인도네시아에 연 25만 대 생산 규모의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란 점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놨고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앨런 머스크가 가장 오랜 기간 세계 최대 갑부란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빌 게이츠를 넘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 이은 세계 2위 부자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바꿔 말하면 202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성장 산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세계 각국 정부의 노력이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잠시 주춤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다시 고속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